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영애처럼 고운 피부를 원하시나요? 그러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영애처럼 고운 피부를 만들 수 있는 정보가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그 고급 정보를 공개합니다. 지금 당장 손등에 평소 쓰시던 크림을 한 톡 발라보세요. 30초만 기다렸다가 휴지로 살짝 눌러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번들거림 없이 촘촘하게 흡수됐다면 여러분의 피부 장벽이 지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피부과학연구소에서 피부 장벽과 보습 메커니즘을 연구해온 박사 이희진입니다. 수백 번의 포뮬러 테스트와 임상을 통해 깨달은 건 대부분의 분들이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제품을 시도해 보셨나요? 고가의 세럼, 유명한 크림, SNS에서 화제가 된 그 제품까지 하지만 거울 앞에 서면 여전히 광대는 번들거리고 코 옆은 하얗게 일어나는 그 모순적인 상황이 반복되죠. 문제는 성분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피부에 맞춘 설계와 압력, 그리고 순서였어요. 제가 연구실에서 발견한 건 피부는 생각보다 많은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바르지 않아도 순서를 지키고 압력을 낮추면 피부는 스스로의 회복력을 드러내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 연구실식 3단. 체크법은 단 30초 만에 여러분의 피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흡수, 잔여, 반응을 체크하는 이 방법으로 불필요한 제품 구매는 줄이고 정말 필요한 관리만 선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변화가 화장대를 가득 채운 제품들이 아니라 식탁 위의 작은 선택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달걀 노른자 하나, 방울토마토 10개가 여러분의 피부 장벽을 안에서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실패했던 모든 시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데이터가 여러분 편이 될 거예요. 체감되는 변화를 숫자로 확인하고 여러분만의 맞춤 설계를 완성해 보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30초 휴지 테스트 결과를 공유해 주세요.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야근이 잦아지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얼굴은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광대는 번들거리는데 코 옆은 하얗게 일어나는 그 모순, 이 정도면 고가 세럼 하나면 해결되겠지 하고 장바구니를 채웠지만 결과는 더 무너진 장벽이었죠. 수건으로 세게 문지르고 따가운 각질 패드를 믿었던 습관들, 그때는 몰랐습니다. 문제는 성분의 이름이 아니라 내 피부에 맞춘 설계와 압력, 그리고 순서라는 거요. 부산 연구실에서 20년 동안 수백 번의 포뮬러를 테스트하며 배운 건 피부는 크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바르지 않아도 순서를 지키고 압력을 낮추면 스스로의 회복력을 드러냅니다. 한 분은 늘 저는 유분이 많아서 보습을 줄여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유분 과다의 밑바닥엔 늘 수분 결핍이 있었고 미세한 장벽 틈이 스킨케어의 모든 노력을 새어나가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과는 수분 마이너스 지질 마이너스 잠금 3단을 얇게 규칙적으로 밤 10시 이전에 마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2주 뒤 아침 번들거림이 줄고 화장이 덜 무너져요 라는 피드백을 받았죠. 또 다른 분은 손주를 봐주느라 자신의 시간을 늘 미뤘습니다. 세안은 늘 급했고 수건으로 쓸어내리며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압력을 바꿨습니다. 거품망으로 만든 미세 거품을 얼굴 위에 올려두는 시간 60초, 손가락 4개의 넓은 면으로 문지름 대신 밀착, 그 다음 휴지 테스트로 남는 유막을 체크하고 필요하면 보습의 마지막 단계를 조절했어요. 놀랍게도 큰 변화는 한 병의 기적이 아니라 습관의 설계에서 왔습니다. 68세 박영수님은 평생 건성이라고 생각하며 두꺼운 크림만 발랐는데 실제로는 수분층이 부족해서 지질층이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순서를 바꾸고 각 단계를 얇게 바른 뒤 2주 만에 오후 당김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당신도 아마 수없이 시도하고 실망하고 또 시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2가지로 시작합니다. 첫째, 30초 휴지 테스트로 내 피부의 흡수와 잔유물 균형을 매일 기록하기. 둘째, 3단 보습을 내 피부에 맞게 얇게 설계하기. 여기에 식탁 위에 작은 선택이 보탤 수 있어요. 장벽의 재료가 되는 지방산과 인지질,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항산화 성분들. 피부를 밖에서만 돌보던 습관에서 벗어나 안팎의 설계를 동시에 맞추면 불필요한 소비는 줄고 내 피부의 리듬은 돌아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피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환경 설계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은 그 여정의 첫 페이지입니다. 당신의 실패는 헛되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데이터가 당신 편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피부 장벽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달걀, 특히 노른자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노른자는 인지질인 레시틴과 비오틴, 콜린, 지용성, 비타민을 함유해 세포막 안정과 지방 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 피부 장벽의 핵심 구성 요소가 바로 이런 지질 성분들이거든요. 균형 잡힌 단백질과 인지질 섭취는 피부 장벽 지질 구성에 기여하고, 콜린은 메틸화 대사를 통해 세포 기능 유지에 관여한다는 보고가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2세 이서연님은 아침에 삶은 달걀 1개를 추가한 뒤 오후 당김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말이죠. 주 4회에서 6회 정도 삶은 달걀 1개 또는 반숙 스크램블로 드시면 됩니다. 샐러드나 현미밥과 곁들여 드시면 혈당 급등을 완화할 수 있어요. 다만 계란 알레르기가 있거나 고지혈증 관리 중인 분은 의료진과 상의하시고, 날달걀은 식중독 위험이 있으니 피해주세요. 여러분 식단에서 단백질과 지질이 너무 적지는 않나요? 아침 한 끼에 단백질 20g을 채우고 계신가요?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가 염증 매개체를 조절하고 건조감이나 홍조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오메가-3 섭취는 피부의 염증성 표지와 광손상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유익하다는 결과들이 대한피부과학회지에 보고되었습니다. 65세 김정호님은 주 2회 구운 연어 120g으로 바꾼 뒤 계절 전환기 붉어짐이 완화됐다고 하셨어요. 개인차는 있지만 말이죠. 주 2회에서 3회 정도 100g에서 150g을 구이나 찜, 오븐 조리로 드세요. 레몬이나 허브로 간을 맞추면 나트륨 과다를 피하고 채소와 함께 드실 수 있어요.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면 고용량 오메가-3 보충제는 의료진과 상의하시고, 생선 비린내에 민감하신 분은 캡슐 보충보다 음식 섭취 중심으로 하세요. 최근 일주일에 등푸른 생선을 몇 번 드셨나요? 튀김 대신 굽기나 찜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대두, 즉 두부나 콩나물, 에다마메도 중요합니다. 단백질과 이소플라본, 리놀레산이 장벽 지질 구성과 피부 탄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소플라본 섭취가 중년 여성의 피부 보습과 탄력 지표에 긍정적 영향을 보였다는 임상들이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74세 박미숙님은 우유 대신 두유 200ml로 바꾼 후 오후 당김이 덜하다는 피드백을 주셨어요. 개인차는 있지만요. 하루 한 끼 단백질원으로 두부 반모, 그러니까 150g 정도나 에다마메 한 컵을 드시면 됩니다. 김치찌개나 샐러드, 볶음에 응용하시면 되고요. 호르몬 민감성 질환 병력이 있으신 분은 이소플라본 섭취를 의료진과 상의하시고, 가공 두유는 당 첨가량을 확인해주세요.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 비중이 1대1에 가까운가요? 가당 두유 대신 무가당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토마토와 방울토마토입니다. 라이코펜과 비타민 C가 항산화와 광보호에 기여해 광노화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라이코펜 섭취는 자외선 유발 홍반을 낮추고 콜라겐 분해 효소 발현을 완화했다는 연구들이 한국식품과학회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69세 최영미님은 점심 도시락에 방울토마토 10개를 추가해 오후 붉어진 피로가 줄었다고 하셨어요. 개인차는 있지만요. 매일 150g에서 200g 정도 올리브오일과 함께 드시면 지용성 카로티노이드 흡수가 개선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면 공복 섭취를 피하시고, 산에 민감한 경우 조리해서 드세요. 자외선 노출이 많은 날 항산화 식품을 의식적으로 곁들이고 계신가요? 오일과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이렇게 4가지 식품만으로도 피부 장벽의 기초 재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부족해요. 이제 실제 피부에 직접 적용하는 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실식 3단 체크법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0초 휴지 블롯으로 잔유물을 확인하고 2시간 뒤 당김이나 번들거림을 기록한 다음 7일 평균으로 제품량을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민감 피부이신 분은 새로운 제품을 한 번에 여러 개 도입하지 마시고 5일에서 7일 간격을 두세요. 세안과 토너 후 소량 도포하고 30초 후 휴지로 살짝 눌러 번들거림이나 묻어남을 관찰하세요. 저녁에 같은 루틴을 7일 반복해서 기록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기록이 어제와 다를 때 무엇을 하나만 바꾸셨나요?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3단 보습 설계도 중요합니다.
히알루론산 같은 수분층, 세라마이드나 스쿠알란 같은 지질층, 시어버터나 바셀린 소량의 잠금층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지성 피부이신 분은 잠금층을 극소량만 쓰시거나 T존은 생략하세요. 건성이거나 환절기에는 볼이나 입가에만 소량 추가하시면 됩니다. 젖은 피부 위에 수분층을 바르고 완전 흡수 전에 지질층을 얇게, 마지막에 잠금층을 점 찍어 펴 발라주세요. 아침에 번들거림이나 메이크업 밀림이 있다면 어느 층을 줄여야 할까요? 저자극 세안과 압력 줄이기도 필수입니다. 60초에서 90초 동안 손가락 넓은 면으로 원을 3회만 그리세요. 수건은 눌러서 흡수만 하고요. 고온수나 이중 세정 과다는 금지이고 눈가나 입가 각질 패드 사용은 주 1회 이하로 제한하세요. 거품망으로 미세 거품을 만들어 얼굴에 올려 20초 정지한 다음 부드럽게 밀착. 세안하고 미지근한 물로 30회 이내 헹궈주세요. 세안 후 당김이 5분 이상 지속되면 무엇을 줄여야 할까요? 자외선과 광관리 루틴도 빼놓을 수 없어요. SPF 지수보다 도포량 2mg/제곱센티미터와 제도포가 핵심입니다. 실내 창가나 운전 시에도 필요하고요. 눈시림이나 따가움이 있으면 무기자차 또는 스틱이나 쿠션 타입으로 전환하세요. 아침 보습 후 선스크린을 충분량 바르고 점심과 오후에 스틱 또는 파우더형으로 재도포하세요. 외출 전에는 모자나 선글라스도 착용하고요. 하루에 실제로 몇 번 재도포하셨나요? 도포량을 눈금 스푼으로 측정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환경과 수면, 습도 설계입니다. 실내 습도는 40%에서 50%, 수면 전 2시간 카페인 제한, 취침 전 가벼운 보습 리추얼이 중요해요. 가습기는 주 2회에서 3회 세척하시고 침구 세제 잔여물은 최소화하세요. 침실에 온습도계를 설치하고 취침 1시간 전 보습 루틴을 마감하세요. 아침에 베개 커버 상태를 점검해 보시면 유분이나 각질 지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 요소 중 하나만 바꾼다면 무엇인가요? 이 5가지 실천 설계가 여러분의 피부 장벽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성분표 대신 설계와 압력, 그리고 기록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의 피부는 생각보다 적은 것을 요구합니다. 올바른 순서, 충분한 양, 낮은 압력만 있으면 되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어왔던 상식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유분이 많으니까 보습을 줄인다. 틀렸습니다. 유분 과다의 밑바닥에는 늘 수분 결핍이 있어요. 비싼 제품일수록 효과가 좋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내 피부에 맞는 설계가 더 중요하거든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번들거림과 건조함이 반복되고 화장은 무너지고 자외선 손상은 누적됩니다. 결국 더 많은 제품을 사게 되고 더 강한 성분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 번들거림이 줄어들고 화장이 오래 지속되며 계절 전환기에도 안정적인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불필요한 제품 구매가 줄어들어 화장대가 가벼워집니다. 30초 휴지 테스트와 3단 보습 설계. 그리고 식탁 위에 작은 변화가 한 달 뒤에 거울을 바꿉니다. 과장된 약속 대신 매일 10분의 루틴과 주 1회의 점검으로 데이터를 쌓아보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세안할 때 압력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거품망으로 미세 거품을 만들어 얼굴에 올려두는 시간 20초. 그리고 손가락 넓은 면으로 부드럽게 밀착하는 세안, 이것만으로도 내일 아침 피부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달걀 노른자 하나, 방울토마토 10개, 두부 반모, 이런 작은 선택들이 여러분의 피부 장벽을 안에서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피부를 밖에서만 돌보던 습관에서 벗어나 안팎의 설계를 동시에 맞춰보세요. 만약 자극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이 여정은 의료치료의 대체가 아니라 보완입니다. 중증 여드름이나 아토피, 지루피부염 같은 질환은 반드시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가 우선되어야 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7일 기록표를 함께 분석하고 계절과 피부 타입별 미세 조정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봄철 환절기 관리법부터 여름철 번들거림 해결책까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오늘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피부 리듬이 돌아올 차례예요. 여러분이 경험하신 변화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피부 관리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